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세민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분의 무상양도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제 자체가 말씀을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보통 상속 문제로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머니 상속으로 찾아오셨는데 과거에 아버지 상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많은 재산을 받아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요번 상속은 어머니 상속이지 아버지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많이 받아간 걸 가지고 어머니 상속에서 고려가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당시에 어머니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상속분을 특정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그 상속분을 자기 상속인,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판례가 2021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두 개가 나와서 이 두 개를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1년 7월 15일 날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안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사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그 사례화 시켜서 조금 각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부친과 모친이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2015년에 먼저 사망을 하신 사안이고요. 이번에 이제 모친께서 2023년에 이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세 분이 있다라고, A, B, C 세 분이 있다라고 이제 본다면 이 2015년 당시에 아버님한테는 뭐 부동산 9억짜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법정 상속분은 어머니는 9분의 3, 1.5니까요. 나머지 세 분은 9분의 2씩 이렇게 상속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사망 당시에 어머니께서 자기의 상속분 9분의 3을 장남 A한테 상속분을 양도하게 됩니다. 양도하게 되면은 그 A의 상속분은 9분의 2가 아니라 9분의 5가 되겠죠. 9분의 5가 되고, 이 9분의 5를 가지고 B, C와 상속재산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가정법원에 가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냐면은 일단 이 부동산을 9분의 5를 가진 A가 단독 등기하고 대신에 B, C의 지금 9분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라, 이렇게 판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에 모친이 사망하자 모친께서는 남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B씨 입장에서는 2015년에 어머니가 상속분을 A에게 무상양도한 약 3억 부분이겠죠. 9분의 3이니까 3억 부분이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에 6분의 1, 즉 그 어머니 상속에서는 각자의 상속분이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분의 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이 2015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자신의 상속분인 9분의 3을 A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 분할을 하기 전, 다음 사례에서 설명드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는 약간 틀린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공동상속인들이 전원이 모여서 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내 상속분, 어머니와 A가 당사자끼리 양자간 한 계약입니다. 내 상속분을 너한테 줄게, A 너한테 줄게라는 하기 전에 자신의 취득한 상속분을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에 대해서 이게 증여에 해당이 되느냐를 대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무상의 상속분의 양도 계약은 어머니로부터의 증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살펴보면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이고, 증여는 상속분의 성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 즉 어머니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즉 꼭 증여 계약에 의해서만 해야 증여가 아니라는 의미와 비슷한 것이죠. 이런 상속분의 양도도 당연히 그게 무상 처분이면은 당연히 증여로 해당이 되고, 그 증여로 인해서 어머니 상속 때 다른 상속인 B씨의 유류분 청구가 인용이 된 사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사례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이긴 하지만 틀린 점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이 2015년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이후에 어머니가 막바로 A에게 상속분 양도 계약이라는 걸 체결했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이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모든 공동상속인 즉 모친과 A, B, C가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걸 단독 등기를 B 씨한테 한 사례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가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없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씨한테 다 넘겨버린 겁니다. 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분 양도가 틀린 점은 상속분 양도는 모친과 A의 단독 계약이라면 이 협의는 A, B, C 모친이 다 모여서 한 공동 협의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가지고 A한테 단독 등기가 가능했던 사안이죠. 이런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B 씨가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내린 게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서 뭐가 쟁점이 됐냐면은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무상의 상속분 양도 계약이었는데 이 양도 계약이 아닌 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분 양도의 경우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상속분 양도 계약은 이미 어머니가 취득한 상속인 지위를 이미 취득했던 어머니의 상속인 지위를 A한테 넘기는 계약이고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는 소급표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5개월 후에 하든 2년 후에 하든 3년 후에 하든 협의가 다 체결이 되면 그 효과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당시로 소급해서 일어나고 아예 처음부터 상속분이 없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형식상의 어떤 소급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에 올라오기 전에 원심에서는 이 무상의 상속분 양도와 협의에 의한 상속분 양도는 틀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표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지 어머니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아니다. 즉 어머니 상속분을 협의에 의해서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의 지위를 어머니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소급표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직접 취득했다고 보니까 증여로 보지 않은 것이죠. 아주 형식적인 판단을 해서 B 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달리 판단했습니다. 동일하다고 봤죠. 두 개를. 이유는 판결을 제가 이렇게 다 써놨는데요. 이 검은색으로 한 부분은 아까 봤던 상속분 양도 계약에 있던 판례를 그대로 아까 그 판례입니다.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고요. 이어서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이른바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동일하게 봐서 유류분 청구를 인용했던 사례입니다. 좀 더 자세한 그 판결 이유를 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고요. 기존 판례 법리는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아주 그 원심에서 판단했던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본 것이다. 소급표를 인용해서 그렇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상 처분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증여로 볼 것이다 해서 아주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시사점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요. 보통 이제 그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보통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내지는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후에 돌아가시는 그 어머니 상속 시에 아버지 상속에 있었던 일들을 반영을 시키는 문제를 볼 때 만약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시 어머니의 상속분을 직접 양도하는 계약이 있었던 경우 앞에 첫 번째 사례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로 어머니의 상속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무상양도 이 중요한 게 무상양도입니다. 무상양도된 것과 동일한 결론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머니 상속 시에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주장 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영상을 좀 마련했으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거나 또는 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법률사무소 율셉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